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고요. 강보합권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기관은 사들이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약, 증권, 건설 등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통신과 전기전자, 유통 등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도 사실 뭐 대외 이슈로 보면 크게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려는 그런 분위기였죠. 미국이 사실 지난주였죠. 금리를 올리고 나서 또 약간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맞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계속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연준 의원들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좀 피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화는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돼서 97.5 정도로 약간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좀 큰 특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가장 또 뭐 우리 장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큰 그림에서 조금 이벤트였던 중국 A 주식이 4년 만이죠. MSCI EM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 편입 자체는 절차상으로 내년 5월부터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일단 시장 이슈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것 자체가 어차피 보면 EM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설령 중국 쪽으로 어느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 자체가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거 빼서 중국에 넣는다는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은 작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린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가장 큰 화두는 유가였습니다. 계속 제가 국제 유가가 배럴당 45달러가 아무래도 좀 박스권 하단인데 이탈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42달러 74센트까지 9개월내 최저. 약간 뭐 보면 언론에서 조금 과장된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헤드라인 기사에 뭐 20년 만에 폭락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절대 주가를 말한 게 아니라 상승폭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60달러 하다가 40달러니까 폭이 그런 거지. 그럼 거꾸로 치면 100달러 2014년도 15년도 배럴당 100달러 할 때 생각하면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필 이제 미국도 계속 금리를 올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원자재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부담이 아니라 다시 좋은 영향이 안 생기죠. 예, 그런 흐름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지금 주는 건 없어요. 사실은 뭐 정유화학주 조금 사실 이것 때문에 내려갔다기보다는 원래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2분기는 역기지 효과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였을 뿐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일단 국제 유가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장은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이게 이제 5월 초순인가요? 양지수가 장미 대선을 하면서부터 이게 급등을 했었는데 21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 수급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코스피가 한 2350선 약간 밑에 또 코스닥이 한 660선 정도 있는데 지수를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이것 자체 이제 그 이격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느꼈던 대로 코스피가 최근 2, 3주 동안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2400으로 뚫고 가기도 못했고 또 그렇다고 마냥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이번 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지지선을 체크하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장 그 강했던 섹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미 나와 있는 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번 주에 활발했죠. LG노텍 그리고 삼성전기는 1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카메라 모듈 회사들도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좋은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뭐 자화전자, 옵토론텍, 해승옵티스, 뭐 세코닉스 이런 종목들인데요. 상당히 뭐 갤로트 에이스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카메라 모듈 쪽 가져간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2차 전지주도 계속 또 이번 주도 강했어요. 뭐 중국이 내년부터 의무 판매제를 시행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잠깐 너무 전기차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게 ESS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차 SDI 같은 경우 만드는 전략 저장 장치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게 이제 폭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2차 전지 쪽이 좀 관심이 좀 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일찍 모트리얼즈, 뭐 에코프로, 후성 이런 종목이 좀 몰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엔소프트 이야기만 잠깐 드리면 오늘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저는 급락을 하길래 저는 사실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매도로 인한 이슈는 사실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매도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근데 리니지 M의 출시 자체에 대한 아이템 거래소가 없이 출시된 점 그리고 일부 임원의 사전적 매도 이런 이슈들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게임주 중에서 인소프트 안 사면 도대체 뭘 사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인소프트는 일단은 과도한 급락에 따른 반등세를 오늘 38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좀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 시장이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표보다도 사실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이야기를 잘 하고 와야겠죠. 이제 그건 이제 주 후반에 있고 하나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요. 월요일은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입니다. 근데 이 지수가 4월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미국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보니까 4월 같은 경우가 119.4였는데 지난 5월이 117.9. 그리고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아마 이보다 좀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28일까지는 주식을 사셔야 중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이 배당락이고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결제일 이틀 전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28일인데 많이 아시겠지만 중간 배당 올해 45개 정도 개입이 전망이 되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아마 올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고배당 종목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코웨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배당이 조금 예전보다 중간 배당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형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제 판단으로는 최근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였던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배당을 겨냥한 매수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9일은 많이 강조됐던 아이폰 10주년인데 뭐 사실 29일 아이폰 10주년이라고 뭐 막 달라질 건 없습니다. 2006년 6월 29일 날 아이폰이 처음으로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군요. 딱 10년 되는 날인데 일단 이건 많이 아시겠지만 아이폰 8은 시장에서 올레드 채택, 뭐 듀얼 카메라 그리고 지금 그 LG 이노텍의 상승을 이끄는 3D 센싱 카메라 이런 것이 좀 가미될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듀얼 카메라나 이쪽 부분은 좀 주목을 받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 많이 아시겠지만 29일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문제라든지 또는 무역 통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사실 이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바로 뭐 아니면 또로 딱 오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 두 정상의 첫 회담인 만큼 시장의 기대치는 좀 많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클리 업종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에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지수가 근데 자만 보면요. 네. 이번 주에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셀트리온 이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사실은 약간은 지수를 왜곡한 게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었냐면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도 지수가 많이 안 움직인 거는 삼성전자가 240만 원, 셀트리온이 뭐 10만 원 훨씬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만 빼고 나면 역시나 시장이 지금 지수가 2400포인트 위로 팍 치워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대비 종목별 하락폭은 조금 많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의 큰 변동성보다는 시장이 상당히 빈익빈 부익부가 좀 계속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빈익빈 부익부에서 당연히 부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7월이 늘게 되면 실적 시즌인데 지금도 실적 시즌의 가장 1순위가 IT고 2순위가 금융입니다. 그럼 조금 IT가 부담스럽다면 KB금융지주라든지 신한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를 실적주 관점에 접근하는 것도 코스피 기준으로 괜찮고요. 그것도 좀 금융주는 재미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럼 무조건 IT입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너무 그렇긴 한가요? 그러니까 IT를 강조드립니다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가 반도체 장비입니다. 지금 그 신고가 돌리는 종목들 보면요. 오늘도 LOT 백품, 톱텍, PSK, 테스, KC텍 이런 종목들이죠. 거의 다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애플 PCB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플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8의 애플 PCB에 대해서 한국 업체를 계속적으로 선정한다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대덕 GDS, 코리아 서킷, 인터플렉스, BH, 뭐 이녹스로 대변되는 애플 PCB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이 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올레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FPCB OLED 구조로 가는데 OLED는 SFA와 특산 네오룩스를 대장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 두 종목이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 조금 신 겁니다. 쉬고 있는데 이제 그 물량 자체가 7월 중순 정도에 나오죠. 그래서 아마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눌려 있습니다만은 차후에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될 전후가 되게 되면 아마 다시 한번 공략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찌겠지만은 그래도 IT라는 것을 다음 주에도 좀 집중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장의 전략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위클리